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즐거운 휴일, 주말과 휴일의 합성 휴말입니다. 말도 거꾸로 나오네. 네, 나가서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아니, 땡볕이 땡볕, 한여름. 네, 이따 오후에 또 친구랑 만나서, 오늘은 친구랑 같이, 애들은 저 안 따라다니는데요. 네, SBS 뉴스입니다. 뉴스를 보다가, 할인 분양, 네, 무순위 청약도 재수의 삼수, 1년간 미분양 공포에 서울서 할인 분양 나왔다. 제목을 뉴스 3개 정도를 약간 합성한 거예요. 일단 무순위 청약은 분양은 다 됐지만 미계약분이 나온 거죠. 그거 갖다가 이제 순서 없이 청약할 수 있는 거. 근데 그게 한 번에 보통 한 번 하면 다 완판이 되는데 안 되니까 이제 또 그걸 재수라고 그러죠. 한 번 더 하는 거, 삼수. 이런 게 서울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아파트 두 단지는 1년간 미분양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미계약인가? 미분양인가? 하여튼 뉴스 이따 볼게요. 그래서 또 어떤 아파트에서는 할인 분양이 나왔대요. 이게 여러분들 2006년, 7년, 8년 넘어가면서 나왔던 현상이랑 똑같거든요. 순서가. 네, 요러면서 아파트가 이제 폭락의 가속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작년 10월달이 상투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원 주간 단위로는 한번 꺾였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꺾였으니까 저기 주간 단위로는 3월달 정도가 고점이에요. 물론 한번 살짝 반등했다가 다시 빠지지만, 그 다음에 KB 기준으로는 이제 보합됐어요. 처음으로 보합됐어. 이제는 꺾인다고 봐야죠. 자, 근데 그건 호가니까, 집주인들의 호가니까 그걸 꺾이든 말든 관심 없고, 실제 계약서상에 얼마나 하락거래가 되는지 그런 게 중요한 거죠, 우리한테 실제로. 자, 오늘 방송할 내용 뉴스와 차트로 간단하게 뉴스를 약간 검증해보는 순서로 담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입니다. SBS 비즈, 웬만해서는 안 깎는데 미분양 공포에 서울서 할인 분양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 뉴스 동영상을 좀 봤더니 요렇게 나온 다음에 중간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더 캡처해 왔어요. 보세요. 이번 달 입주인데 90%가 미분양, 줍줍 인기도 시들. 줍줍이 뭡니까? 미분양이 돼가지고 무순위 청하기로 막 사는 거를 갖다가 줍줍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뭐 90%가 안 된다는데. 큰일 났네. 예, 강북구 새 아파트 분양가 15% 할인, 이제 제목이 이거네요. 두 번째는요, 지난달 서울 미분양 물량 3년 2개월 만에 최대. 요거는 제가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몇 번 지속해서 보여드리고는 있죠. 자, 오늘 머니투데이 또 기사입니다. 제목 보니까 줍줍도 없어 결국 분양가 깎는다. 콧대 높던 서울 아파트 무슨 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기사 내용을 좀 살짝 살펴볼게요. 9번째 무순위 청약을 하는 단지도 있대요. 미분양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재수, 삼수, 사수 해갖고 9번째, 구수까지 하네. 구수까지. 급기야 분양가를 낮춰서 할인 분양이 나타나는 아파트까지 나왔다. 예를 들어서 한화, 포레나, 미아동에 있나 보는 거네. 미아동이네요. 보니까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일단 무순위 청약에서도 재수하는 것은 이례적이래요.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도 정당기하고 여기는 1차 무순위에서 다 소진됐는데 재수까지 1차 무순위에서 소진된 바 있는데 이례적이래요. 왜냐면 그전에는 재수하는 게 거의가 없었나 봐요. 한 번에 다 끝났나 봐. 인천은 재수 삼수하는 경우를 봤어요. 그 다음에 또 브랜드가 아닌 비브랜드는 장안동 VT 스타일, 그 다음에 관악구 신림동 신림 스카이 아파트는 1년 가까이 물량이 아직 미분양이 나고 있대요. 중공업 미분양이겠죠? 큰일이에요. 그래프를 보니까 이거 688, 이거 제가 이거 업로드 안 한 거네. 제 엑셀에는요 요렇게까지 이거 다시 죄송합니다. 제 엑셀은 여기만 돼 있어요. 여기까지만 돼 있어요. 여기까지. 야, 그럼 여기서도 떴다 버리네. 688 이거 넣어야겠네. 넣으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다가 요렇게 솟았거든요. 더 솟겠네.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이게 몇 년 만이냐면 이게 거의 3년 만에 그럴 거예요. 간타빌 수입 팰리스는 사수까지 했네. 사수까지. 그러니까 3차례 무순이니까 사수한 거죠. 하여튼 그래서 할인 분양하고 있대요.
그러면 기존 분양받은 사람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줄까? 할인하게 되면 상품권 주나? 일단 분상제 제외 지역의 분양 부지는 계속될 것이다. 이게 분양가를 올리게 되면 이 준공 10년차 이내랑 가격이 비슷해지면 그만큼 신규 주택 아니면 그러니까 신규 주택이 아니죠. 분양 아파트의 경쟁력이 그만큼 낮아질 것이다. 아니 돈 주고 지금 당장 들어갈 때 살지. 뭐 3년이나 기다렸다가 살아야 되고 아직 물건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모델하우스만 봤는데 그걸 불안해서 어떻게 사요? 그것도 가격이라도 좀 분양가가 좀 싸면 몰라도. 자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차트입니다. 여기 아깝게 일단 요 차트는요. 86년부터 원래 60년부터 있는데 80년부터 제가 잘라서 갖고 왔어요. 더 긴 데이터가 있어요. 요건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입니다. 이때가 버블7 무너지고 여기는 노태우 대통령 때 무너지고 IMF 때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 서서히 오르다가 문재인 대통령 때 많이 오르고 최근에 작년 10월 달부터 꺾였어요. 이거 실거래가 지수예요. 물가를 반영했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조금 낮고 하락할 때는 조금 더 급하게. 그게 물가 지수의 어떤 변곡점 파악 지표니까. 그 다음에 요 빨간 거는 월별 입주 물량을 6개월 중심항 이동 평균을 했어요. 그러니까 직전 6개월부터 직후 6개월의 평균값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동 평균을 하게 되면요 타임 레그 현상이 생겨요. 지금이 꼭지인데 이번 달에 물량이 폭발적으로 입주하는데 그 이동 평균에 반영되는 거는 한 3, 4개월 있다가 반영이 된다고. 그러진 않고 그걸 땡겨갖고 그래서 현재를 중심으로 좌우 6개월간의 평균 낸 거 그런 거를 중심항 이동 평균이라고 그러거든요. 정식명칭 뭔지 모르는데 이건 제가 옛날부터 썼던 거예요.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가 제일 입주 물량이 많잖아요. 월별로 보면. 그래갖고 여기가 지금 제일 높은 거예요. 이때가 뭐예요? 88년도 이때가 올림픽 선수촌, 올림픽 회밀이, 그다음에 목동 아파트들 다 입주했고 여기에 그다음에 노원구, 강북구 이쪽에 그 주공 아파트들 이때 88년도에 엄청 입주했잖아요. 이때. 그러니까 이때 아파트가 근데 입주 물량이 많은데 폭발을 했네. 올라갔네. 그쵸?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많다고 하락하는 게 아니구나. 그때 달라요구나. 자, 그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때 상투 치었을 때 거의 입주 물량이 없고 살짝 뜰 때 이게 상투가 치네. 이상하다. 입주 물량이 적을 때 상투를 쳐. 어쨌든 입주 물량이 늘어났다가 IMF 직전에 입주 물량이 쫙 늘어나면서 이때는 상투 치고 빠지는 게 맞네. 그쵸? 그러니까 언제는 맞고 언제는 틀린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이때도 IMF가 안 오고 어디 경기가 엄청 하락했으면 이때 아파트 계속 올랐을 수 있었잖아 이렇게. 근데 IMF가 쳐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폭락하면서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요게 저기 역전세난이에요. 역전세난. 요거는 까만선은 역전세난이에요. 같이 보세요.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은 서서히 역전세난이 나다가 피크를 치고서 그 다음에 빠지더라. 그리고 이때도 입주 물량이 늘어나니까 좀 있다가 미분양 역전세난 났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또 아파트가 막 올라가는데 입주 물량이 또 적어. 근데 이때 2006년 11월이 버블7 상투지거든요. 2007년부터 이제 박살이 나는데 이때도 보니까 입주 물량이 제일 적을 때네. 그러면서 다시 또 느니까 역전세난이 나네. 강남 3구 평균이에요. 그 다음에 입주 물량이 이러면서 입주 물량이 이제 적어지면서 이제 전세값도 오르고 아파트 값은 떨어지고요. 아니 입주 물량이 계속 줄어드는데 왜 아파트 값이 떨어지지? 올라야 된다며. 입주 물량이 떨어질 때 올라야 된다며. 박근혜 대통령 취임할 때 아파트가 막 엄청 폭락했잖아요. 그전 3년 동안. 그때 입주 물량이 계속 줄어갖고 아마 이게 89년이니까는 한 2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어요. 입주 물량이. 맞죠? 여기 보세요. 20년 만에 최저치잖아. 근데 왜 아파트가 폭락하냐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믿지 마세요. 그때 달라요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때는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데 바닥치고 아파트가 서서히 오르네. 박근혜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그쵸? 그러다가 이제 입주 물량이 소소해서 그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때 고덕 한 2만 5천 세대? 그다음에 헬리오도 만 세대? 아까 막 한 3, 4만 세대가 입주하니까는 입주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 미분양이나 그쵸? 이때는 입주 물량이 많긴 했지만 그렇게 넓지 않아가지고 미분양까지는 안 났어. 그렇지만 거의 늘러붙다시피 했어요. 그러다가 입주 물량이 최근 들어서 엄청 없죠. 엄청 없는데 아파트가 상투치고 빠지네. 작년 10월 달에
거의 바닥치기 직전이에요.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 입주 물량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뭐 가을, 겨울부터 입장이 살살 늘어나요. 그 이상하죠. 입주 물량이 거의 바닥권일 때, 바닥에서 살짝 돌아서거나 아니면 바닥을 딱 쳤거나 바닥치기 직전이거나. 보니까 지금까지 중요한 상투 91년 5월달과 2006년 11월달과 작년 10월달을 비교를 해보면 전부 입주 물량이 바닥에서 살짝 돌았을 때, 여기는 완전히 바닥일 때, 이거는 아직 바닥치기 직전에, 어쨌든 입주 물량이 극도로 감소했을 때 상투를 치네. 이 이유를 뭐라 그랬어요? 세력들은 입주 물량이 많을 때 내 아파트를 팔려면 내 아파트의 제값을 못 받아. 근데 입주 물량이 없으면 내 아파트가 귀해져. 10채, 20채 있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팔기 딱 좋은 날씨죠? 그러니까 몰려서 팔 수가 있잖아요. 입주 물량이 없을 때. 그러면서 설레발을 치면서 이제 뭐 인구수는 얼마 늘어나고 가구수가 얼마 늘어나고 그러는데 입주 물량이 없어서 아파트는 대폭등할 거다. 그러니까 빨리 내 아파트 사라 그래갖고 슬슬슬 안 보이게 팔아먹어.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물건을 상점에서 장사를 한다고 그러면 내 물건을 언제 내놓을까 하면은 막 물건 쏟아 나올 때는 숨겨놨다가 물건이 없어가지고 막 가뭄이 들어가지고 막 쌀 가격이 막 폭등해. 그때 내 쌀가마니를 내놓으면 되잖아요. 세력들이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 제가 세력을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자, 또 한 가지. 오늘의 주제 미분양. 보시면 데이터가 1994년부터 있어. 제가 이전 거를 못 구했어요. 이것도 연 단위로 구해가지고 지금 연결을 한 거예요. 보니까 98년에 IMF 오면서 입주 물량이 엄청 늘어. 그런데 하필이면 또 IMF가 와가지고 사람들의 경제력이 완전히 바닥일 때죠.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늘어도 사람들이 경제력이 있으면은 이때 88년도처럼 막 줄 서서 사고 막 이랬으면은 아파트 값이 폭등했다고. 근데 그때보다 입주 물량 늘어나는 속도도 이렇게 완만했어. 이때는 입주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었잖아요. 폭발적으로. 이때는 완만하게 늘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못 사. 그러니까 미분양이 폭발적으로 파란 게. 그쵸? 그 다음에 입주 물량이 줄면서 아파트가 하락이 되면서 미분양이 다소진대. 그리고서 2004년부터는 이때 살짝 입주 물량이 늘어난 다음에 역전대란 난 다음에 미분양이 살짝 늘었는데 그래도 항상 바닥권이었어. 그런데 언제부터냐면요. 2007년부터 이 서울 아파트가 버블세븐이 터지기 시작해서 아파트가 빠지네. 이때 헬리오가 아니라 엘리트레파 이쪽에 그 다음에 몇 군데 이제 강동구에도 그렇고 몇 군데에도 입주 물량이 막 늘어나네. 그러니까 아파트가 폭락을 하니까 사람들이 안 사. 그 다음에 리먼 서브라임 사태가 나니까 사람들이 또 돈도 좀 위험해졌어. 그러니까는 안 사. 그러니까 미분양이 확 늘어나네. 그쵸? 근데 잘 보세요. 아파트가 상투일 때 미분양이 늘진 않았다니까. 상투 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미분양이 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도 아파트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도 미분양이 계속 바닥이었을 거야. 왜? 아파트가 막 올라가니까 분양 아파트를 막 사야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2006년 11월 그러니까 연말부터 급락을 하는 거예요. 미국 시장도 급락하고 우리도 급락을 하고. 그러니까 아파트를 안 사. 돈도 좀 이러다가 또 제2의 IMF 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또 위험해지고 실직 사태도 위험하니까 돈을 안 써. 무리해서 집을 평수를 안 늘려. 그러니까 미분양이 늘어나지. 여러분들 미분양이 늘어서 아파트가 상투 치는 게 아니에요. 상투 치고 빠지면 뒤늦게 타임 레그 현상, 뒤늦게 미분양이 늘어난다. 왜? 내 앞에 내 친구 친척 누가 아파트 1년 전에 6개월 전에 분양을 받았는데 엄청 손해 봤대. 그러면 내가 지금 분양을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안 받아. 그러니까 미분양이 나지. 줄 서서 사는 사람들이 안 사. 그쵸? 근데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지금 작년 10월 달에 상투를 쳤어요. 근데 미분양이 상투 친 다음에 미분양이 는 다음에 여기도 미분양이 상투 친 다음에 늘었잖아. 아파트가 폭락할 때. 자, 아직 폭락 수준은 아니지만 꺾였죠. 지금 6개월째 하락 중이에요. 이제 하락의 각도가 엄청 급해질 거야. 앞으로 8년 동안 빠진다고 제가 주장하고 있죠. 저는 이거를 대비해서 저는 아파트 팔고 전세 산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미분양이 늘어 지금 3년 몇 개월 만에 최고래요. 여기 잘 보시면 이때 살짝 늘려다가 말았어. 순간적으로 늘다가 확 줄었어. 왜 그런지 아세요? 아파트가 계속 폭등할 때거든. 이때가
이때가 잠깐 빠졌다가 이러니까 미분양이 났었어. 그러다가 아파트가 오르니까 금방 또 소진이 되네. 근데 이번에도 늘죠. 지금 이거 300 몇 건이거든요. 이거 600건이면 요 정도 와 있어요. 요 정도. 지금 거의 전고점까지는 아니어도 이게 늘고 있다고. 지금 아직 내가 한 달치를 업그레이드를 안 했어요. 업데이트를 안 했어요. 이따가 내가 실거래가 방송할 때는 업데이트 한 걸 추가로 보너스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것과 이것의 차이점을. 그러니까 안 늘었다 늘었다 안 늘었다 늘었다 연하다 진하다 그거 치든지 비슷하게 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프 상황으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목 본 것처럼 무순위 청약도 재수의 3수가 되고 9수까지 한 데도 있어요. 1년간 미분양 공포도 있고요. 서울에서 할인 분양이 드디어 나왔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미분양 사태가 나는 또 아파트 폭락의 전조 증상이 벌써 나타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과거 60년 동안의 추세를 보면 추세가 아무렇게나 아파트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1960년부터 1959년 종합아파트 1호 아파트부터 시작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추세를 만들면서 항상 이렇게 요 지지받는 거 보이세요? 보세요. 이렇게 요 P1과 P2를 이으니까 P3가 나오죠. 박근혜 대통령 때 바닥 친 게 괜히 친 게 아니라니까. 그 다음에 61년도 이 당시에 이게 아마 박정희 대통령 5.16 쿠데타 이후일 거예요. 이때 P1이 이제 고점이에요.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때 91년도 둘 다 군사정권이네. 이 두 개를 P2를 이으면 쭉 가다 보니까 여기서 노무현 대통령 때 상투 친 2006년 11월이 딱 닿죠. 진짜 신기하잖아요, 이거. 이 P3가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니까. 좀 더 확대시켜 보면 여기서 보면 이제 요게 P2고 P3는 봤잖아요, 아까.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보세요. 요거 87년 요게 P1이고 요게 P2예요. 쭉 이으면 P3가 나오죠. 요거 뒤에 취대선이 지워졌네. 분홍색 선이 없어졌다. 요 선이 어디 갔나? 요 선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제가 그려 놓을게요. 자, 그런데 요 추세대 상단과 추세대 하단, 즉 저항선과 지지선의 중심항을 이용한 연결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질 때의 중요한 맥점이 여기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질 때의 리먼 사태가 여기겠죠. 종가 기준. 그걸 두 개를 쫙 연결하면 거의 요것과 여기 지금 선이 지워졌는데 여기 평행하거든요. 그게 10월 달에 딱 닿다니까. 그럼 사람들은 그래요. 아, 여기도 이렇게 갔으면 여기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고. 근데 못 가요. 왜? 얘가 5파거든, 5파. 얘는 3파야. 얘는 1파야. 그거를 제가 도식화한 게 이거예요. 자, 요게 1파고요. 2파고요. 3파고요. 4파고요. 5파입니다. 그러면 요 저항선이 있고 요 지지선이 이렇게 있었으면 얘가 여기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못 간다니까. 5파는 여기 확대, 또 확대, 이렇게 했으면 확대. 아, 여기 선을 걸어야겠다. 이게 여기까지 못 갑니다. 여기까지 못 가요. 지금 여기도 선이 지워졌어요. 여기 중심선 요거 이렇게. 자, 노태우 1파, 김영삼 2파, 노무현 3파, 이명박 4파, 문재인 5파. 그 다음에 윤석열 6파는 없어요. 5파까지 밖에 없어. 여기 엘리트 파동의 기본 포맷을 보세요. 이거는 전체에 대한 조정이라고. 자, 보세요. 김영삼 조정은 노태우에 대한 조정이었고, 이명박 조정은 노무현에 대한 조정이었어요. 그러면 문재인에 대한 조정이 윤석열 때 오느냐가 아니라니까. 이 전체에 대한 조정이니까 엄청 커. 그러면서 8년간 조정이면서 2013년까지 빠진다니까. 2013년까지요. 이 5파의 시발점까지 떨어진다고. 이런 신발 제시 언니. 이 파동이 얼마나 똑같냐면, 자 보세요. 김영삼 2파랑 이명박 5파랑 파동의 패턴이 A, B, C가 똑같아. A, B, C. A 이런 비실비실 학점 많이 맞았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1, 2, 3, 4, 5 이 슈퍼사이클 3파랑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1, 2, 3, 4, 5파랑 슈퍼사이클 5파랑 똑같다니까. 또이. 근데 하필이면 이때 오세훈 이명박 세트랑 15년 지난 지금 오세훈 윤석열 세트라니까. 어떻게 오세훈 서울시장만 당선되면은 몇 달 있다가 꼭지치고 그 다음부터 6년을 하락했고 이번에는 8년을 하락할 거고. 여기까지 봤습니다. 실거래가 지수는 제가 어저께 업데이트를 해놨는데 아직 엑셀 가공을 못 해갖고 엑셀 캡처한 다음에 이따 오후에 또 방송할게요.
또 이따 나가기 전에 열심히 또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휴일날 여러분들 운동도 많이 하시고, 날씨 더우니까요 모자 쓰시고 가시고 선글라스 끼고 가요. 선글라스. 저는 노란색 선글라스 끼거든요, 자전거 탈 때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좋아요 안 누르세요? 한번 좋아요 누르세요. 한번 누른 사람은 누르지 말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